안녕하세요. 감동고릴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 지금 시기에 더욱더 생각나는 분이시죠. 좌우 상관없이 모두가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바보라고 불릴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국민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우리의 희망, 그 이름은 노무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늘 노무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 석자에 담긴 무게는 대통령이라는 권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1946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셨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들로 나가 일을 도와야 했고 겨울에는 방 한 칸 없는 집에서 외풍을 견디며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교복 한 벌 없이 책과 씨름하던 소녀는 톡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셨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의 문턱조차 밟지 못했지만 그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 대신 부산을 선택하셨고 돈 많은 의뢰인 대신 억울한 노동자의 편을 드셨습니다. 불임사건 같은 굵직한 인권 변호 사례에서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문당한 이들을 법정에서 변호하며 정의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보인 그의 당당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시민운동가, 양심적 지식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정치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988년 그는 평범한 중년의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십니다. 지역은 보수의 심장이자 지역 감정이 깊은 부산. 3번이나 낙선하고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그는 날카로운 대정부 질의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청문회의 스타로 떠오르셨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고발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고 상대가 누구든 원칙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계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교육개혁, 노동자 권리보호 등 당대 주요 사회 의제를 국회에서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국회 청문회였습니다. 권력과 돈에 맞서 당당히 말하는 그의 모습은 촌스러울지언정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정의를 이야기하셨고 눈빛에는 국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될 리 없다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국민참 여경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 2004년에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정치적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국민 앞에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청와대를 떠나셨고 이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탄핵 소추를 기각하며 그분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그분의 진심과 진정성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선 이후 그분은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아이들과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대통령을 높은 사람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격식보다는 진정성, 통치보다는 소통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시민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서셨습니다. 그 모습은 장관 시절에도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시절 KBS의 유명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에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한밤중 업한장에서 생선을 나르고 땀범벅이 되어 노동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방송에서 함께 출연했던 방송인 이경실 씨는 훗날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상하셨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모든 분들이 자리를 떠났는데 노무현 장관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환복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신 거였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그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은 임기 말 스스로를 실패한 대통령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직하게 싸워오신 분이셨습니다.
퇴임 후에는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정치보복과 검찰 수사는 그분과 가족을 고립시켰고 끝내 2009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기시고 그분의 마지막 길은 온 국민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영정 앞에 줄을 섰고 수천만 명이 다시 그분을 기억하셨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는 추모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옳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외롭고 두려울 때 그분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손편지로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봉하마을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헌화하고 묵념을 올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분의 동상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고등학생들이 그분의 연설문을 외웁니다. 시민들은 생태공원과 대통령 묘역을 돌며 그분의 삶과 철학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언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또한 그분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그분의 정치 철학과 인간적 고뇌, 그리고 시민들과의 교감을 진심으로 담아내며 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그분의 불임사건 변호 경험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영화로 억울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젊은 인권 변호사 시절을 강렬하게 그려냈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주연을 맡아 뜨거운 연기를 펼쳤고 이 작품은 관객들의 뜨거운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천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영화 속 인물 송우석은 실존 인물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춘과 열정, 정의감을 닮아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의 초심과 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이름들,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유시민 작가가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있었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서 유 작가는 그분의 철학을 이어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타협이지만 그분에게는 양심과 도리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유 작가는 노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한겨레 TV의 추모 방송에 출연했던 김용민 씨는 뜨거운 눈물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그분을 사랑했는지를요. 당시 나는 꼼수다 방송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수많은 추모 글이 SNS에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생전 그는 서울시청 시민청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전시 공간을 마련해 그분의 철학을 시민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박 시장은 개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저는 시민 속으로 걸어왔습니다. 라고 헌사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재도 서울 시내 여러 공간에는 그분의 어록이 새겨진 작은 기념비와 벽화가 존재하며 시민들의 쉼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리는 문화 콘텐츠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는 시민들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겠습니다. 연극 사람 사는 세상은 그의 생애를 무대 위에 올려 관객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고 이는 지방 소극장부터 서울 대학로까지 전국 각지에서 상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웹툰 작가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연재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그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그의 연설을 샘플링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고 미술가들은 그분의 모습을 다양한 형식의 초상화와 일러스트로 그려내며 시민들에게 전시 공간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젊은 창작자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그분의 연설 영상이나 어록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를 되새기게 합니다.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분석하며 시민정신과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수업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그분을 기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정신이 교육과 예술,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님은 물리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정신과 철학, 삶의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되살아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목소리. 그 속에는 여전히 국민을 바라보며 웃고 계신 한 사람 노무현이 있습니다. 그분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년 5월 23일 봉하마을을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시민들은 그날이 되면 노란 리본을 달고 일터에 나섭니다. 어떤 교사는 수업 시간에 그의 연설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어떤 청년은 SNS에 그리움은 사랑이 되어 남는다는 문구와 함께 노란 장미 사진을 올립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에게 사람 사는 세상이 뭐냐고 묻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며 삶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민주주의는 매일의 선택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꿈꾸었던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